Implicit Reference Language의 세맨틱스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프리터를 이제 구현을 해볼 시간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듯이 Implicit Reference Language의 어떤 설계 방침상 Expressed Value는 로케이션이 포함되지 않는 인티저, 불리안, 프로시저 세 가지 종류만 어떤 식의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enoted value, 즉 변수에 매달려 있는 대상은 어떤 주소가 매달려 있다, 변수에는. 근데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따라가서 스토어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식에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결과값, expressed value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놓고 이제 인터프리터를 이제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value of라고 하는 펑션이 이제 인터프리터의 주요한 메인 펑션이 되겠죠. 그 value of 펑션이 store passing 스타일로 구현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explicit reference language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AST를 봤고요. 추상 구문 트리. 그다음에 environment 봤고요. 근데 이 environment는 앞에서하고 좀 다르게 이 변수가 주어진 변수가 어떤 주소인가 변수를 주소로 매핑하는 것이고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store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주소에 어떤 expressed value 값이 들어있는가가 이제 sto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expression 안에 어떤 state풀한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 있죠.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store를 인 것이고요. 그다음 요 expression을 다 계산하고 나면 결과값이 일단 나오겠죠. expressed value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스토어, 그러니까 요 expression 안에 들어있는 어떤 state풀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로 나온 스토어, 그러니까 요 스토어가 좀 변경이 됐겠죠. 변경된 스토어. 변경된 스토어가 일종의 effect, 요 expression을 계산한 결과값하고는 상관이 없는 effect를 나타내는 스토어에 대한 effect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두 개 쌍으로 해가지고 리턴하는 게 이제 value 펑션이다라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인터프리터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어 패싱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expressed value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넘발, 볼발, 프록발이 있고 레프발은 제가 코멘트를 쳤습니다. 이거 하스텔에서 코멘트예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하나를 빼버린 것이고 앞에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는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noted value가 앞에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는 요 exp bar하고 똑같다라고 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location 주소값은 인티저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vironment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앞에서는 expressed value였는데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냥 exp bar이라고 그냥 편하게 놔둬 버렸었는데 denoted value랑 expressed value랑 다르니까 denoted value 즉 location 요 주어진 변수에가 매달려 있는 주소가 뭐냐라고 하는 그래서 identifier가 location으로 가는 어떤 매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environment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가 그 로케이션에 이제 어떤 값을 갖고 있냐로 이제 가르쳐주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대충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environment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denoted value가 location이다. expressed value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vironment에서 한 세 가지 몇 가지 이제 인터페이스 함수가 있었었죠. 그 중 하나가 이제 apply env라고 하는 중요한 함수가 있었었고, 막 이제 apply env가 조금 약간 복잡하게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일단은 뭐 요 복잡하게 바뀌는 거 일단 다 무시하고 apply env가 뭐였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apply env라는 인터페이스 함수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environment에서 주어진 이름 x가 무슨 값을 갖고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environment였고 그걸 찾아내는 함수가 인터페이스 함수가 apply env였단 말이에요. x라는 놈이 어떤 값을 갖고 있어? 그거 궁금할 때 사용하는 함수.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의 타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environment 나한테 하나 줘 봐봐. 현재 environment. 네가 찾고 싶은 변수 이름 줘 봐봐. 그럼 내가 그 값을 리턴해 줄게. 그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요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environment 받는 것까지는 같고 identifier를 받긴 받지만 뭐를 더 받자면 현재 스토어를 더 받고 있어요. 현재 스토어를. 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expressed value를 리턴을 해야 되는데 이제 denoted value를 리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스토어 패싱 스타일처럼 결과 스토어를 또 인자로 스토어를 받고 초기 스토어 그다음에 apply env로 뭔가 찾는 과정 중에 스토어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바뀌게 된다. 이게 언제 바뀌냐면 제기함수 클로저의 이름 제기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찾을 때 제기함수의 이름 가지고 찾으면 클로저가 새로 생성이 돼요. 새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생성이 되면 스토어가 바뀝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제기함수의 이름을 찾으려고만 했는데 나 이름을 찾는 거 리드하는 오퍼레이션이니까 뭐 스토어라고 하는 효과가 안 바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기함수의 클로저를 만드는 거를 제기함수가 선언됐을 때 만드는 방식으로 전략을 했다면 이게 안 바뀌었을 거고 안 바뀌었다라면 예전에 apply env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기함수를 선언할 때 클로저 값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제기함수를 호출할 때, 즉 호출할 때고 호출하려면 apply env를 통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때 만들다 보니까 이 apply env에서 그 제기함수를 찾으면 제기함수를 그때 이제 클로저를 만들어서 새로운 주소를 할당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변경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엑스트라로 스토어 패싱 스타일로 바뀐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let recursive language에서 제기함수의 클로저를 언제 만드느냐라고 하는 구현 전략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의 어떤 특별한 전략을 우리가 취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언어를 지금 설계를 해가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특징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apply env가 바뀐 거예요. 지금 만약에 let recursive language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전략의 제기함수 클로저를 만드는 방식을 채택했다면 어쩌면은 이런 형식이 아니라 기존의 apply env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어도 됐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터프리터, 세만틱스를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찾게 된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관찰하게 되는 같은 그런 현상인 것이죠.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apply env가 스토어 패싱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제기함수일 때 그 제기함수의 클로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구현을 하세요라고 하지는 않고 이 코드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주어져 있자면 env store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 저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apply env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search bar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요 extend env rec라고 하는 let recursive 식이 있었었죠. let recursive 구문에서 추가해 놓은 그 환경에 여기도 되게 또 복잡해진 게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복잡해진 거예요. 아무튼 그 여러 개 선언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찾고자 하는 제기함수 이름 search bar가 되면 그 찾은 그 제기함수에 대해서 procedure value를 하나 새로 newref state의 인터페이스 펑션 있죠. 그거 이용해 가지고 하나 이제 allocation 해가지고 그 주소를 지금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 주소랑 그다음에 이제 새로 할당했으니까 스토어가 바뀌었겠죠. 그거를 리턴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그림이고 그랬을 때 새로 할당한
제기함수의 클로저가 프록발인데 여기 프록발인데 그 프록발이 뭐냐 하면은 요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거. 그래서 프록발은 프록발하고 프로시저하고 바운드 베리어블이 있죠.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인자 이름, 그다음에 제기함수의 몸체가 있겠죠. 당연히 이 제기함수 몸체 안에 제기함수 호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언급을 했겠죠. 그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서포트하는 environment를 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요거 ext extend envrec 요거 자체를 다시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체는 이게 바로 우리가 let recursive language에서 우리가 배운 전략이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클로저를 만들어 가지고 프록벨을 만들고 프록벨을 new ref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 새로 만드는 새로 얼로케이션하는 그 인터페이스 펑션을 통해서 할당을 하면 새로운 주소, denoted value 새로운 주소가 나올 것이고 할당된 기존의 스토어에서 새로 할당된 스토어 거를 추가한 스토어 그거의 쌍을 리턴하는 게 newref예요. 그래서 그걸 리턴하면 우리가 원하는 apply env에서의 원하는 주소와 제기함수 클로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추가한 스토어 여기다가 새로 추가한 스토어를 리턴을 하게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필요는 없고 env store.haskell 파일에 이미 주어져 있다. 대신에 만약에 요거가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바뀌었느냐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제기함수를 여러분들이 찾는 시점에 스토어에 제기함수 클로저 밸류가 새로운 주소에 할당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토어가 관여가 되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apply env.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일단 newref라는 유틸리티 함수, dref, setref라는 함수는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앞에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조금만 더 리마인드만 하면 스토어라고 하는 타입이 뭐였습니까? 주소를 어떤 expressed value로 매핑하는 그래서 주소와 expressed value 쌍들의 리스트가 핵심적인 내용이고 스토어에 그 다음에 또 엑스트라로 요 인터프리터 하스켈로 인터프리터를 구현할 때 하나의 뭐 조금 엑스트라 정보예요. 이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요 로케이션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게 뭐냐면 다음에 또 새로 할당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제 요 주소부터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next location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맵핑과 next new location 두 가지를 쌍으로 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스토어로 표현했다. 이게 이제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사용한 것이고 implicit reference language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변했어요. 요것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바꿔야 되자면 어떤 걸 바꿔야 되냐면 앞에서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뭘 새로 구현해야 되자면 요거예요, 요거. 변수 요게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가장 큰 특징인데 변수를 룩업을 할 때 변수에 매달려 있는 주소가 리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스토어에서 찾아서 리턴해야 된다. 요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베리어블인 케이스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설명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let 할 때 지역 변수 선언할 때도 새로운 위치가 할당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했었죠. let 할 때도 바뀔 것이고 그다음 프로시저 호출할 때 특히 프로시저 호출할 때도 그 프로시저 인자에다가 값을 전달할 때 그때도 새로운 위치에다가 인자 값을 가지고 할당해놓고 그 인자의 주소를 이제 그 프로시저의 변수에다 넘긴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거기도 변경사항이 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let recursive도 또 let처럼 어떤 로컬 변수 선언하는 거죠. 사실상 제기함수이긴 하지만 제기함수 자체가 하나의 어떤 로컬한 이름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도 뭔가 새로운 위치가 할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apply env라고 하는 걔가 대신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let recursive case 자체에서는 변경사항은 없지만 apply env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미 apply env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했죠.
그래서 사실상 let recursive의 코드 자체는 express reference language랑 바뀌진 않을 거예요. 요거하고 연결된 apply env 파트가 바뀐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에서 기존의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 있는 거를 그대로 아마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가져와도 안 바뀔 거예요. 뭐 const expression이나 뭐 if expression이나 뭐 뺄셈 expression이나 그거는 아마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구현해놨던 코드를 그대로 재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변수라든지 procedure 줄 let 이게 재활용이 안 될 것이고 원래는 let recursive도 재활용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let recursive의 구현 전략이 재기함수를 선언할 때 할당한 게 아니라 재기함수를 호출할 때 할당하는 것이다 보니까 let recursive는 우연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었고요. 대신에 apply env만 바뀌는데 이미 apply env 어떻게 바뀌는지는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한 세 가지 정도만 바꾸고 나머지 거는 재활용하면 된다가 우리 implicit reference language의 인터프리터의 구현 계획이에요. 구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제가 요 뒤에다가 써놨어요. 어떤 거는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다시 또 새로 구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죠. 이거 프로그래머 랭귀지 구현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어떤 퍼스펙티브로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대충 막 이렇게 그냥 뭐 잘 이해가 잘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버그가 막 생길 거예요. 에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재사용할 것들 일단 가져오고 회기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새로 구현해야 될 거 가져오고 이제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매니지 할 수 있는 레벨에서 구현이 이루어지고 퀄리티가 높게 구현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막 감당이 안 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미리 좀 경고를 해둡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훨씬 더 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변수 다시 구현해야 된다고 그랬죠? 변수. 아, 다시 구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가져올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분들 조금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래서요 한번 이제 제가 띄워놨는데요. 두 개의 인터프리터 파트가 있죠. 파트가 있는데요. 이쪽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로가 지금 뜨죠. 경로가 이렇게 뜨는 거 보시죠. 여기도 경로가 뜨죠. 여기 경로 읽어보시면은 제가 마우스 커서로 여기를 가리키고 싶은데 여기로 오면 지금 사라져 버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한 인터프리터라고 되어 있죠. 자, 이쪽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한 인터프리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한 과제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터프리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드린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야 할 그런 코드들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들이죠. 요거 새로운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 새로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새로운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세 부분 이상까지 더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아마 세 부분일 거예요. 아마 다른 것들은 이미 사실은 새로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미 제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새로운 부분들 말고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존의 코드를 재활용을 하시라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constant 요거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있던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겠다. 제가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게 지금 여기 요 파트예요. 스텝 1 파트예요. explicit reference로부터 value of의 어떤 코드 리스트를 좀 재활용하세요.
제가 요렇게 요 부분들 재활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친절하게 다 해 놨습니다. 왜 요 부분들은 재활용할 수 있을까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기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bar exp는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다음에 diff exp는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tore passing style로 이거 카피를 해서 이렇게 그대로 카피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is0 요것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if expression도 이게 explicit 하냐 implicit 하냐하고 상관이 없는 피처예요. 왜 상관이 없을까? 이런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 let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let recursive도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전략이 apply env 쪽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let은 그 다음에 이제 proc value도 이거 그냥 proc value 자체를 만드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ll expression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뀌는 부분의 핵심 코드가 apply procedure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장하고 여기 이제 여기 implicit reference 여기 왼쪽은 explicit reference language, 우리가 오른쪽은 implicit reference language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call expression에서의 바뀌어야 돼요. 즉 인자 전달할 때 뭔가 조금 allocation 해야 됩니다. 근데 allocation 하는 그 코드가 요 call expression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요 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가 들어있어요. apply procedure. 그럼 apply procedure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아마 env store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pply procedure가 여기 없나요? 죄송합니다. 인터프리터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apply procedure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call exp 자체에서는 변경 사항은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스텝이 아주 레거시한 코드만 해서 테스트하고 이게 다 끝나면 또 새로운 파트를 테스트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apply procedure가 결국은 바뀔 테니까. 어쨌든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을 복사하는 과정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call exp까지도 는 할 수 있다. 이 인자 전달할 때 새로 할당해야 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코드는 apply procedure 있으니까 그게 잘 변경됐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요 코드는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 익스프레션도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고요. 하나 익스프레션 하나 있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이 이제 하나 이상 있는 경우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았죠. 이제 남았죠. 남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다시 해야 되고, newref, dref, senref는 여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value 프로그램이 있죠. value 프로그램도 뭐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tore passing 스타일로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코드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옮겨왔죠. 일단은 여기까지 옮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방금 제가 한 게 이제 요거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 이거 잘못했네요. apply procedure reuse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금 잘못했네요. 네, 요거는 apply procedure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회귀 테스트를 좀 근데 이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apply procedure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회귀 테스트 example에서 만약에 function call, procedure call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면 에러가 반드시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function call이 아닌 것만 어떻게 좀 빼 가지고 뭐 테스트를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여기 그냥 대략 러프하게 이야기한 모든 start.let, start.from, start.let 리퀘스트가 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한 가지 전략은 뭐가 있을 것 같자면, 일단은 apply procedure를 먼저 좀 구현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요. 한 가지 방법이겠고. 어쨌든 지금 좀 그런 좀 복잡한 상황은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한번 컴파일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은 돼야 되겠죠? 네, 렉처, 들어갔죠?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것도 제가 기대하는 바는 어떤 컴파일 에러는 안 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막 구멍이 지금 숭숭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야지만 잘 돌아가고, 어떤 테스트 케이스 때문에 지금 구현이 안 돼, 구멍이 숭숭 난 것 때문에 안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막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봐야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컴파일은 잘 됐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implicit reference language의 examples를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죠. positive const 뭐 이런 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positive const.let 이런 거 있죠. 타입을 하면 되겠다. 하고 11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여기 지금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는 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컨스트 케이스 다 구현해 놨고, 요것만 구현해 놨다고 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죠. 메인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실행하면 여기 밸류 오브 프로그램을 거쳐서 요 케이스만 실행을 할 텐데, 다행히도 그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요거 stack run input ref exe stack 하고 run input ref exe 하고 그대로 stack run input ref exe 하고 요거 한번 돌려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왔잖아요. 11. 요게 이제 regression test인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regression test. 회귀 테스트. 아직 그 implicit reference 중요한 거 하나도 구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구현하지 않고도 뭔가 테스트가 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좀 충분히 해보시라. 카피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지금 요거 했고, 요거 테스트 했고, diff exp 한번 하려면 뭐 테스트 해야 될 것 같습니까? simple 어리스 뭐 이런 거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뭡니까? 요거 될 수 있죠. 우리가 뺄셈 구현했고 컨스탄트 있으니까 다른 데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지만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 실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요거 실행을 하면. 이런 거 테스트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simple 어리스 어플리케이션 하면 안 돼요. 어플라이 프로시저가 안 돼서. 됐어요. 일단은. 그거 하라는 게 요거 이야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일단은 그래서 if expression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지금처럼 is0 if let recursive expression pro 까지는 제 생각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call은 못 하겠죠. 왜냐하면 call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apply procedure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블럭도 할 수 있는 example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빼고
core exp 빼고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apply procedure를 먼저 구현을 하고 전략적으로 apply procedure를 먼저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 먼저 구현하고 어떤 거 해야 되는데 순서를 아주 세세하게 제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카피를 하고 나서 먼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새로운 걸 구현하면 뭔가 새로운 코드를 구현을 하면 거기서 뭔가 버그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코드 테스트 해가지고 다 제출했잖아요. 과제로 잘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새로운 것에서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먼저 하자라는 게 먼저 핵심적인 이야기지. 제가 막 뭐 이 이그젠플 테스트 하세요. 그러면은 뭐 미스0 EXP는 현재 구멍이 숭숭 뚫린 걸로 다 테스트하기 충분할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해 주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const exp하고 diff exp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call exp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것 가지고도 어느 정도 회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그젠플들이 있으니 적절한 이그젠플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려놓은 거 다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요 value of랑 apply procedure 구현하시고 그러면 이제 call exp가 포함된 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회계 테스트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애저 가지고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렇게 뭔가 전략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 혼란스럽고 감당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게 덩치가 커지다 보면 비스트가 돼요. 짐승이 돼요. 핸들링 할 수 없는 괴물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테스트했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 한번 이제 만들게요. 그래서 variable expression을 한번 하겠습니다. variable expression을. 그래서 이제 variable expression 파트가 이제 이 파트가 되겠죠? 이 파트가 어디네요? 이 파트가 되겠죠? 이 파트가 이제 요게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면 기본적으로 변수를 주소로 매핑, 변수라고 하는 건 주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주소를 담고 있는데 그 주소를 찾아야 되겠죠. 찾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apply env 써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근데 이제 apply env가 바뀌었다라고 했죠. env store까지 해주는 리턴 결과가 로케이션과 store 1이 나온다고. 이게 expressed value가 아니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케이션을 dereference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실제로 value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그 value를 가져온 거를 가지고 이제 변경될 땐 스토어를 가지고 리턴을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apply env 한다고 그랬죠? 요게 달라졌고요. 스토어가. 그 다음에 이름 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뭐가 리턴이 된다고 그랬자면 그 이름에 매달려 있는 주소가 리턴이 될 것이고요. 이 과정 중에 혹시라도 요게 제기 함수에 대한 이름이었다면 스토어가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 스토어 1에서 로케이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dref라고 하는 유틸리티 함수가 이미 있어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뭘 리턴할 거냐면 요 주소에 담겨져 그러니까 가보면 value가 있을 거라고 expressed value가 그게 이제 요 변수가 리턴해야 될 expressed value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value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어떤 스토어를 리턴해야 됩니까? 당연히 스토어 1을 리턴해야 되겠죠. 요때 디레퍼런스 할 때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요건 진짜로 읽는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 아이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뭘 실행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컴파일만 한번 해보세요. 컴파일만. 혹시라도 내가 신텍스 에러가 있나
구현하고 테스트 해보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테스트 해볼 수가 있죠? 변수를 가져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변수를 가져오는 거. 변수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environment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init environment가 제로네. 그러면 그건 할 수 있겠네요. simple let 같은 거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simple let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벨 let body simple let one 뭐 이런 거 있죠. simple let one 타입을 쳐보겠습니다. let one 요거죠? x는 3인 x. 요거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et을 실행해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지금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let을 저기 했었으니까. 네. 아니면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environment하고 store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해 놓고 해보는지. 어쨌든 variable은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et expression 바로 나오네요. let expression은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 변수마다 새로운 주소를 할당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exp1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recursive하게 먼저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value 1을 이제 새로 할당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때 이제 new ref 쓰기만 하면 되죠. new ref. 그럼 이제 store, 이때도 store가 store 1이 바뀔 수 있고, 이 expression 1을 계산하면서, 왜냐면 요 안에 stateful operation이 있을 수 있잖아요. 됐고, 그 다음 store 1을 가지고 이때 만든 value 1을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되고, 이제 store 2가 되겠죠. 그리고 value 1을 저장한 위치 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변수 발을 요 록, 발 1이 저장된 주소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extend env를 연결시켜 놓고, store 2를 이제 현재의 스토어로 하고, 요 body를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요 아이디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let을. 그것까지 하면 simple let은 실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let 해가지고 일단은 value of로 exp1을 실행하죠. 이때 environment랑 store를 줘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발1인가요? 발1 store 1 이게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new ref로 해가지고 store 1에다가 발1을 저장해 주세요. 새로 할당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새로 할당한 주소 나오고, 이게 추가가 된 store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body를 실행해야 될 때가 됐죠. value of body, let body.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extend env 해야 되겠죠. extend env 해서 요 지역 변수 bar을 log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다음 현재 environment는 env였고, 그 다음에 현재 store는 store 2가 되겠죠. 끝.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제 컴파일을 해봐야 되겠죠?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simplelet 1.let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죠. 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이거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x에다가 environment에다가 3을 집어넣었어요. 그냥 x하고 3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근데 지금은 store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랭귀지랑. 그거 차이를 모르면 조금 더 앞에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et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콜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call expression 요 코드 자체는 달라질 건 없고 달라지는 거는 apply procedure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이제 apply procedure의 첫 번째 프록이 closer예요.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 함수 closer, 이게 프록이고요. 거기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실제 아규먼트가 arg예요. 그리고 현재 스토어가 스토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rg를 이제 새로 할당해야 돼요. new ref store arg. 그러면 이제 할당된 스토어 1이 나올 것이고 할당된 자리가 LOC라고 하는 로케이션이에요 라고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 프로시저의 바디 부분,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네요. 프로시저 바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야 되고 프로시저의 그 인자를 요 로케이션으로 할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세이브 되었던 인바이러먼트를 가지고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토어 1을 해줘야 돼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프록에 대한 패턴 매칭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 apply process 요게 이제 우리가 자, 지금 뭐 하고 있자면 이거 구현하고 있어요. call exp 요거 구현하고 있습니다. 요거 구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요 파트는 변경할 거 없다라고 했고요. 요 함수 파트식 계산하고 뭐 인자 파트 계산 시작해서 스토어를 막 패싱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요 apply procedure 안에 동작하는 부분만 좀 고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호출해야 될 프로시저인데 여기도 그렇게 구현을 하긴 했군요. 여기도 구현했는데 요거를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expression의 패턴이 먼저 environment가 들어가요. 프록이 여기 있죠? 요거죠, 요거. 요 프록이 요겁니다, 요거. 요게 요런 모양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프로시저라고 하지 말고 패턴 매칭을 사용해서 프로시저 하고 body saved env 이 세 가지가 아마 들어오겠죠. 클로저니까. 코드 파트, environment 파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현할 때.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근데 사실 요거 참조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넘어온 거예요. 여기 클로저가 넘어오고 아규먼트가 넘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 요걸 이제 새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하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제 이렇게 구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new ref 해서 현재 스토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규먼트를 하나 할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나오자면 그 할당한 주소가 나오고 이제 새로 할당한 걸 추가한 스토어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디 파트를 계산해야 돼요. 바디 파트 계산해야 되고 바디 파트 계산하고 그 다음에 environment 줘야 되죠. environment 어떻게 줍니까? extend env를 하겠죠. variable이 location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요 변수가 요 위치 요게 형식인자 x에 해당이 되고 요 로케이션이 실제 그 형식인자 x에 전달될 값이 저장된 위치죠. 그러니까 바를 매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saved environment를 확장하는 것이죠. 이게 static scoping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스토어는 스토어 1번이지 그냥 스토어가 아니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제가 요 패턴 매칭 사용 안 한 거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코드가 됐으니까 제가 패턴 매칭을 사용한 코드로 좀 바꿔치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pply procedure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일단 컴파일 해봐야죠. 일단은 컴파일을 해서 syntax 에러나 무슨 타입 에러 같은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다행히도 일단 syntax 에러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이제 procedure call expression하고 procedure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커버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다 됐나? 다 된 것 같은데 왠지. 요거 구현했고 그다음에 렛도 구현했고 바도 구현했죠. 다 구현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회귀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에저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에러가 어디 있나? 아, 요것만 구현 안 했군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는 아마도 셋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이거 구멍이 아직 뚫려 있으니까 이거 안 되고 대신에 회귀 테스트는 다 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다 돼 있으니까 회귀 테스트는 다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됩니다. 해볼까요? 한번 VIR에서 뭐 let 뭐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죠? 한번 run 해가지고 뭐 해볼까요? 뭐 nested aris write.let 뭐 이런 거 한번 실행해보죠. 그럼 일단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테스트 바1 이런 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environment에 뭐 특별한 이름 x가 뭐로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실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empty environment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회귀 테스트에서 안 돌아갈 테스트도 있긴 있네요.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if면 되는지를 보려면 뭐 이거 하면 되거든요. if eval test true let eval eval 뭐 false 해도 되겠죠 뭐 되죠. 뭐 이런 거 되고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프로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프로 simple app 1 이런 거 돼야 되는 것이죠 현재. simple app 1.pro 됐죠. 그러니까 됐단 말은 무슨 말이죠? 프로 이게 exp 할 때 클로저 만들어진 거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 콜 할 때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프롬 랭귀지에서 돌아가던 거랑 지금 돌아가는 건 달라요. 뭐가 달라졌죠? 콜 할 때 지금 뭡니까? 요 x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냐면 요 1이라는 인자가 들어가잖아요. 1이라는 게 스토어에 저장돼서 그 저장된 주소가 x로 지금 패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죠? 미안합니다. 30이군요. 30이 x로 들어가는 거예요. 30을 스토어에다 저장해 놓고 저장된 주소를 x에다가 지금 패싱하는 그 내부 과정은 달라졌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냥 environment에 요 x라는 인자가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x라는 거에 어떤 주소가 들어있고 그 주소에 따라가 보면 30이 들어있다.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프록도 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했다고 치고요. 더 많이 사면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et recursive language도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simple 맞나요? let recursive 1. 제기함수도 돌아가죠. 제기함수도 돌아갔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let recursive case에 대한 인터프리터는 코드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apply env 하면서 제기함수 호출할 때 이름을 찾는데 그때 그 제기함수에 대한 클로저 밸류를 새로 할당하는 그 과정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코드는 여러분들이 쓴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만들어진 걸 제공해드리긴 했지만 만들어진 것들이 잘 여러분들의 인터프리터랑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를 테스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가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 아시겠죠? 회계 테스트 다 됐어요. 지금 뭐 테스트 안 해봤습니까? 인풋 F라고 들어있는 요것들은 하나도 테스트 안 해봤죠. 지금 인풋 F 요거 테스트 하나도 안 해봤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셋들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셋들이 타입, 타입, 타입. 그래서 지금 assignment 지금 요 set x 이거 지금 아직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실행해 보면 실행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To do implement a value function 나와 있잖아요. 몇 이렇게 말을 더듬죠? 67번째 줄 구현 안 됐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구현 안 됐잖아요. 그죠? set exp.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rest of part 요거 구현하고 새로운 예제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지 않으면 막 그냥 뭐 딴 거에서 잘못된 게 막 저쪽 영향 미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임플리먼트 할 때 됐죠? 어떻게 합니까? 임플리먼트 여기 이제 참조해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먼저 value expression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store passing 스타일로 recursive call로 그럼 이제 var1이 나올 것이고 exp의 값 store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x의 로케이션을 찾는데 apply 우리가 새로 작성한 apply env 요거 가지고 x 위치를 찾죠. log. 근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제기 함수일 수 있어요. 제기 함수 이름일 수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store2가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et ref utility 함수가 있으니까 set ref store2 log에다가 새로운 값 var1으로 이제 세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tore2에 있는 LOC 위치에 있는 값이 무슨 값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새로운 값 var1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뜬금없이 23을 리턴하는데 요거는 dummy value. 요 value of의 인터프리터 함수가 항상 항상 뭘 리턴하게 돼 있죠? 결과값을 리턴하게 돼 있는데 세팅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void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값이나 리턴한 거예요. 그래서 23을 정한 겁니다. 자, 요거는 뭐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value of로 exp를 현재 스토어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R1 스토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록을 찾아야 되죠.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apply env를 가지고 env에 있는 x의 주소를 찾아야 돼요. 주소를 찾고 찾는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스토어가 변경이 될 수는 있다라고 그랬고 제기 함수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리턴해야 됩니까? se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은 set ref를 쓰죠. set ref를 쓰고 store 2의 LOC에다가 var1 이렇게 세팅을 하면 store 3가 나오죠. store 3가 이렇게 그 LOC의 값만 var1으로 바뀐 거. 그러면 리턴을 store 3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암값 num23이라고 암값이 나오고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에이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et exp까지 이제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빌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 잘 돼, 안 돼. 일단 이것부터 실행부터 하지 마시고 빌드, 구문 타입 체크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하고 성공적으로 되면 됐구나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뭐 할 때가 됐습니까? 새로운 예제를 테스트할 때가 됐죠. 스텝 4. 근데 스텝 4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것부터 그냥 덜썩 하려고 하지 말고 회기 테스트부터 하시고 하시는 게 이 케이스에는 정말 요 경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run 해가지고 assignment test 1 돌려서 잘 나오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even odd test 1 해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example for book 1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젠심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27, 1, 12,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인데 메인 프로그램을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요 순서를 어떤 것부터 구현해야 되느냐 순서를 마냥 슬라이드만 가지고 따라하지 마시고 요 전략대로 좀 하시라. 조금 명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좀 전략대로 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구조는 이렇게 됐고 조금 달라진 거는 environment랑 store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파일로 합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건 변화한 사항이 없고요. 일단 요거 실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한 semantics 파트랑 인터프리터 구현하는 거 구현할 때 회귀 테스트 꼭 하시라. 새로운 거 먼저 구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고 회귀 테스트도 좀 잘 하셔야 된다. 상황이 막 많이 틀려졌다. 그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